왔어 브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벌써 아이폰이 출시된 지 3주가 지났는데요. 저도 열심히 이 두 녀석을 2주간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처음에 디자인이 크게 변화된 게 없어서 그런지 크게 체감되는 부분은 없었어요. 근데 2주 정도 사용해보니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은 스마트폰입니다. 애플은 역시 써봐야 제맛을 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두 녀석을 실제로 사용해보고 느낀 장점, 단점들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언박싱 때 말씀드렸죠. 요 두 녀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녀석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까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먼저 장점부터 시작해보죠. 첫 번째 장점은 진부할 수도 있지만 예쁜 디자인입니다. 이번 아이폰 13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카메라가 조금 더 커진 부분, 정작 사람들이 싫어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바뀐 부분이 하나 있죠.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시에라 블루. 정말 미쳤어요. 실물을 보면 거의 대부분 좋아합니다. 이만큼 예쁜 스마트폰은 제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없다고 봐요. 살짝 채도가 빠진 블루는 아주 매혹적입니다. 생각보다 블랙이나 실버를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시에라 블루 저만 쓸게요. 그만큼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두 번째 장점은 커진 만큼 좋아진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를 좋아하는 제가 보기에 확실히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제 크롭 센서, 그러니까 센서 크기도 작고 렌즈도 좀 아쉬운 그런 카메라에서 풀프레임, 센서도 커지고 렌즈도 훨씬 더 밝은, 조리개 값이 더 밝은 그런 렌즈가 탑재된 카메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로 인한 효과가 상당합니다. 저조도에서도 훨씬 더 뛰어난 노이즈 억제력을 보여주고요. 보케라고 해서 배경 흐림까지도 더 업그레이드 된 게 체감이 돼요. 또 이번 프로 같은 경우는 접사부터 광학 3배 줌까지 거의 한산화각으로 치면 엄청 넓은 광각에서 77mm 망원까지 정말 다양한 화각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또 영상은 센서 시프트가 탑재되면서 액션캠을 위협하는 진짜 그 정도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고프로나 인스타 365 같은 걸 따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손떨방이면 정말 그 정도로 놀라운 수준이에요. 이번 맥북 프로 발표를 보면 이제 애플이 다 헤쳐먹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냥 IT 업계의 절대 강자가 되는 느낌이에요. 자동차까지만 딱 진출하면 그냥 끝나는 느낌. 애플 주식 살만하다고. 세 번째 장점은 길어진 배터리 타임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무게가 늘어나면서 배터리 타임이 길어진 거니까요. 하지만 확실히 체감되는 건 엄청나요. 애플이 발표한 스펙상 동영상 감상 기준 프로는 5시간 더 길어진 걸로 나오는데요. 이게 그냥 일상생활로 가게 되면 정말 체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배터리 먹는 괴물이라고 할 수 있는 5G를 켜고도 배터리 타임이 아쉽지 않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12 때 제가 욕했던 이 맥세이프 있잖아요. 쓸데없이 좀 액세서리를 파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용해보면 애플이 옳았구나. 역시 팀 쿡은 계획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장점. 이건 말해 뭐합니까? 그냥 미친 성능이 정말 장점이에요. 이제 애플의 메인 칩셋은 정말 넘사벽이 되었습니다. 발열이면 발열, 성능이면 성능, 아쉬운 게 없어요. 특히 2021년만 놓고 보면 안드로이드의 플래그십 칩셋들은 그냥 오징어가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이상 모바일 칩셋이라고 하기에는 힘든 수준, 그 정도로 정말 좋았습니다. 그 외에 여러가지 성능들도 정말 좋죠. 이번에 최초로 들어간 프로모션 디스플레이의 품질도 아주 뛰어나고요. 스피커의 성능, 빌드 퀄리티, 모든 부분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스마트폰이었어요. 일단 첫 번째 단점은 무거운 무게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일반 버전은 그래도 휴대성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무게, 딱 노멀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프로는 다르죠. 확실히 불편합니다. 조금 더 무거워진 게 체감이 돼요. 그래서 저는 애플 케어만 가입하고 케이스 없이 사용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애플 케어라고 해서 걱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많이 들긴 하지만 무거운 게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정말 애매한 끝나누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떤 녀석을 메인폰으로 사용하게 되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이번에 아이폰 프로를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카메라나 이런 부분 참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참을 수 있어요. 얘도 꽤 이쁘거든요. 근데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보면 참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프로모션 디스플레이인데요. 120Hz의 가변 주사율을 주는 부드러움은 iOS의 완성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주는 느낌이었고요. 심지어 배터리 효율까지 가변 주사율 때문에 60Hz 디스플레이보다 더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얘도 카메라가 좋거든요. 센서 시프트, 센서 크기 다 만족스러워요. 하지만 부드러운 화면은 정말 어색합니다. 얘를 쓰다가 얘를 쓰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거기에 배터리 효율이 얘가 더 좋다는 걸 생각하면 얘를 선택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뭐 단점들이라고 하면 뭐 카메라 크기가 좀 크죠. 저처럼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내려놓고 사용하기에 좀 불편한 감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노치, 뭐 최근 뭐 삼성 같은 경우는 UDC라고 해서 디스플레이를 1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연구하잖아요. 근데 애플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뒤처지는 것 같아요. 뭐 고집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라이트닝 같은 거, 그리고 국내에서 적용 안 되는 애플페이 좀 아쉽긴 했어요. 그래도 종합해보면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디자인이 주는 감성적인 측면, 그리고 1등이 보여주는 끝판왕의 성능들, 카메라, 메인칩, 뭐 그런 것들이 정말 만족스러운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럼 2주 실사용 후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저는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똥봐.